자, 여기 갑시다. w3schools.com. 자, 여기에 가시면 튜토리얼즈에 다양한 웹 관련 언어들 연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HTML. 그러면 HTML 튜토리얼에서 왼쪽엔 제목들 쭉 나오고 가운데에는 설명 그리고 간단한 예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 지구본 모양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어요.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한글로 대략 번역이 되고 있죠. 뭐 예쁘게 번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번역기 수준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한 단계씩 진행해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걸 제공합니다. 지금 첫 번째 예제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는데 직접 해보기 요걸 누르시면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페이지 상에서 직접 HTML 코드를 작성하고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독타입 HTML 해서 이렇게 쭉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제 내용을 수정하면 수정된 상태로 run 눌렀을 때 오른쪽에 사용자 화면에 나올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요. HTML 공부는 무료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저는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공부할 때는 좋은데 아무래도 코딩을 하기에는 조금 맛이 안 살아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고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확장자를 HTML이라고 작성을 해보시면 HTML 파일 형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느낌표 하나 쓰시고 엔터 하면 자, 기본 HTML 구조의 틀이 만들어져요. 이게 emit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건데 예전엔 이걸 설치해서 썼었는데 자동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할 건 없습니다. 수정할 건 없고 여기 이제 이거 한국어 형태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나머진 건드리실 거 없고 HTML을 공부하실 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되고 처리되는 코드예요. 웹 브라우저가 해석한다. 그리고 이 꺽쇠가루로 붙어 있는 꺽쇠가루 HTML부터 슬래시 HTML 이만큼 그 다음 헤드 슬래시 헤드 이만큼 바디 슬래시 바디 이만큼 그리고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 요만큼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가장 첫 번째 줄에는 독 타입, 문서의 타입, 종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고정이에요. 항상 이렇게 한 줄 들어가고요. 요걸 웹 브라우저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 구조가 HTML부터 HTML 그 다음 헤드는 브라우저가 미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 미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 선언됩니다. 바디는 웹 브라우저 화면에 사용자한테 보여질 내용 그것들을 작성하는 곳이고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얘는 문서예요.
문서니까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여기 다 문서고요. 이 꺽쇠가루로 붙어있는 얘네들이 태그라고 불립니다. 이 태그는 속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HTML 태그 안에 leng이라는 속성에 KO라는 값을 넣은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메타라는 태그에 charset이라는 속성, attribute라고 해요. 그래서 태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태그들은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깔아놓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은 서버의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서버의 개념. 왜냐하면 웹 브라우저가 보여주고자 하는 HTML 태그, 이 문서는 서버에서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들이 서버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하면 그 해당하는 문서를 돌려줘서 응답을 해줘서 우리 화면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의 개념을 알고 이런 태그들을 작성을 하셔야 HTML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드만 작성하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코드를 작성했을 때 서버가 그 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문서를 누군가가 요청하면 응답을 줘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요걸 깔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해요. 이게 기본 구조고 진짜 서버를 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파치 라운지에서 검색하시면 사이트 하나가 떠요. 가보시면 다운로드에 가고요. 자, 여기 제일 위쪽에 나오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거 아파치 2.4.57 버전. 요걸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해 보시면 폴더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리드미 열어서 한번 봅시다. 리눅스 하면서 웹서버 만들 때 HTTPD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걔가 바따따따의 HTML에다가 여기다가 문서를 만들어 놓으면 이 녀석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80번 포트를 열어놓고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이 서버에 어떤 문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문서들 중에 해당 문서를 응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서버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아파치 웹 서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환경에서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인스톨 하는 방법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C++ 재분배 무슨 툴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여기 가서 받아봐라. 자, unzip 아파치 24 unzip 압축을 해제하라는 건데 압축 파일 안에 보면 아파치 24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를 어디에? C 드라이브 아래에다가 집어넣어라. 여기가 서버의 루트, 가장 꼭대기다 라는 뜻이네요. C 드라이브의 아파치 24. 만약에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설정 파일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너의 웹페이지는 기본 페이지는 htdocs에서 제공이 될 거다. 만약에 서버 루트 압축풀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아파치 24라고 되어 있는 httpd conf 파일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C 드라이브 아래에다가 아파치 24를 압축을 풀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 압축을 풀어서 아파치 24가 여기 있는데 얘를 잘라서 C 아래로 옮겨주면 되겠죠. C 드라이브 아래로 옮겨라. 아파치 24를. 자, 그리고 나서 실행 및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 오픈 커맨드 프롬프트 명령창을 열어서 cd change 디렉터리를 해서 여기로 이동을 해라. 이동하죠. 요거 복사하고 cmd 열어서 cd 여기로. 그러면 지금 아파치 24에서 빈으로 이동한 거죠. 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httpd.exe라고 명령어를 쓰고 엔터를 쳐라. 그 다음에는 localhost라고 타이핑을 해보라 라고 하고 있네요. httpd.exe 엔터 하면 방화벽에 어쩌고저쩌고 액세스 허용. 자, 지금 서버 네임 어쩌고저쩌고 나오긴 했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된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실행이 된 거고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부터 웹 서버예요. 내 컴퓨터는 웹 서버입니다. 자, cmd 창 하나 새로 열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netstat -an -p tcp 해서 확인해 보면 내 컴퓨터에 80번 포트가 리스닝 상태로 열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 컴퓨터가 지금 웹 서버예요.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나한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처리 후 응답을 줄 수 있는 상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웹 서비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뭐라고? 로컬 호스트라고. 자, 이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요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httpd 실행했던 이 녀석을 닫으시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열어놔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화면은 아파치 2사의 htdocs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서비스된 겁니다. 보니까 index.html이라고 하는 기본 페이지가 하나 있네요. 이 기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그냥 html body h1 해서 h1 태그에 it works가 있고 body로 감싸져 있고 html로 감싸져 있네요. 이건 그냥 샘플이라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HTML 문서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독타입 선언, HTML 태그, 헤드가 있고 바디가 있고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htdocs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면 index.html 파일이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좀 수정해서 기본 페이지 여기가 뭐 인덱스다 뭐 이렇게 저장해 두면 웹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면 바뀌죠. 이 내용을 지금 브라우저가 받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만들 때 이런 거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튜토리얼에 지금 가장 첫 번째 예제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복사에다가 손가락으로 다 쓰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지금은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예제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서는 로컬 호스트 또는 127.0.0.1 이게 나 자신이에요. 여기서 슬래시를 쓰면 이 슬래시에 매칭되는 경로가 여긴 겁니다. htdocs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서버가. 그래서 index.html은 기본 페이지로 웹서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 서버로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기본 페이지로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고 지금 새로 만든 첫 번째 예제 파일을 요청하고 싶으면 ex01.html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HTML 태그의 역할을 이해하시는 거죠. HTML이 뭐 하는 거냐? 웹 브라우저에 보여질 것들을 만드는 코드예요. 여기 보여질 거 만드는 거. 문서 만들 때 사용하는 코드다. 그 문서는 웹 서버가 이런 식으로 제공할 거고 그 제공되고 있는 파일들을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들이 요청해서 받아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HTML 문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거예요. A 태그 하나 작성할게요. href ex01.html 자, 이런 걸 한 줄을 써주면 이게 A 태그라고 하는 거고요. A 태그의 속성 중에서 href라고 하는 속성에 어떤 문서의 경로, 요청 경로를 적어주면 닫는 태그와 여는 태그 사이에 보여질 링크의 문자를 표시해 주고요. 이런 식의 코드는 새로 고침 링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링크는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여기로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앞에서 주소창에다가 ex01.html을 요청했던 것처럼 링크를 클릭하는 것으로 그것과 동일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서와 문서들을 이런 링크로 연결지어서 구조를 만들고요. 이게 하이퍼텍스트라 그래요. 하이퍼링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문서와 문서를 링크라는 걸로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 문서들을 뒤적뒤적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
그게 웹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HTML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뭘 보여주는 데 역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를 한번 보시면 실제 서버에 문서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다 들어와 있고요. 걔 중에서 헤드 부분, 여기 있는 것은 미리 브라우저가 처리하는 부분이고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사용자한테 보여질 것들을 내보내주는, 보여질 것들을 작성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 HTML 코드, HTML 태그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리고 보여드린 이 개념이 다예요. 문서를 작성했다. 그 작성한 문서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겠다. 웹 서비스 할 수 있는 웹 서버가 필요하고, 웹 서버는 HTTP라는 프로토콜로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도 이 프로토콜에 맞춰서 요청하고 응답받아 와서 사용자한테 뭘 보여주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태그들은 이런 태그들이 뭘 하는 건지만 알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사실 웹 서버를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HTML 태그로 여러분이 HTML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의 역할이 어떤 결과를 주는 거다. 결국 그걸 왜 만드냐, 이걸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실제로 서비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HTML 코드를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서버 같은 거 안 만들고 이런 데서 제공되는 Try Yourself에서 코드 작성하고 수정하고 실행하고 그럼 돼요. 사용자한테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건지, 이 태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그냥 구경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따라서 써보세요라고 하니까 따라서 써야지 이러고서 그냥 쓰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태그들은 그냥 받아쓰기만 해봐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신 왜 그 받아쓰기를 하는지, 이 문서 갖고 뭘 할 건지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웹서버에 대한 개념까지 섞어서 지금 본질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자, 여러분, 요거는 H1 태그인데요. 제목을 나타냅니다. H1이 제일 크고요. 두꺼워요. H6까지 있는데요. 이거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거 설명하는 거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HTML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왜? 다 받아쓰기라서. 그냥 이 태그 쓰면 이 모양 나와요. 이 태그 쓰면 저 모양 나와요. 이게 끝이거든요. 물론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있죠. 속성이 들어가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가끔 HTML 공부하는데 막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 전부 다 있잖아요. 이거 다 HTML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CSS 이걸로 디자인하고요. HTML로 구조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에서 직접 해보기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 거, 뭔가 이 화면 내에서의 동작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웹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웹 언어 3대장이에요. 근데 목적이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디자인이 필요하면 CSS가 들어가고 동작이 필요하면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요. HTML은 여기 보여질 것들,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구조만 만드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작성을 하되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결국 사용자한테 보여질 것들을 만드는 거다. 누가 보여줄 거냐면 웹 서버가 보여준다.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서버, 얘가 HTML 문서들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0번 포트를 열고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들이 서버한테 나 서버야, 나 HTML 파일 좀 줘. 이런 요청이 만들어지면 편지가 쭉 날아가가지고 서버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하는 HTML 문서를 찾아서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돌아간 응답 안에는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그러면 이 헤드 태그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브라우저가 뭘 준비할 거고,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이런 거 보여줘야지. 요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반드시 지금 연습할 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HTML 코드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맛보기로 같이 한번 해본 거고, 굳이 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꺼버릴게요. 꺼버리고 다시 한번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보면 80번이 사라졌어요.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서버한테 야 이것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서버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문서는. 이 문서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해서 열어보실 수도 있어요. 서버에 요청해서 이 문서 주세요 했었던 것과 지금 이것은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마치 메모장 내용 열듯이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그냥 열어본 겁니다. 서버가 요청하고 응답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웹브라우저로 문서 하나 열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코드 연습할 때는 그냥 바로 열어볼 수 있다. HTML 파일은 그냥 문서니까. 그리고 서버 같은 게 필요하면 확장해 보면 라이브 서버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이브 서버를 이용하면 지금 우리 아파치 설치해서 서비스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이 가상의 서비스를 동작을 시켜서 대신 해줍니다. 서비스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보고 싶으시면 굳이 아파치 같은 거 설정 안 하고 이것만 갖고 쓰셔도 돼요. 유용한 확장이 있으니까. 사용 방법은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라고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와 있어요. Go Live라고 해서 자 한번 해보죠. 요거를 클릭 to run live server라고 돼 있으니까 클릭 해보면 뭐가 스타트가 돼요. 스타트가 되고 지금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아오고 있네요.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서버의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이런 게 있으면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고 최상위 꼭대기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냥 내 컴퓨터 로컬에 있는 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땡땡 5500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원래 웹 서비스는 HTTP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게끔 예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동작하는 라이브 서버가 80번이 아니라 5500번이라는 포트를 열어놓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뒤쪽에다 포트를 명시해 준 것 뿐이에요. 포트를 바꿔서 서비스한 거죠. 원래 스타벅스를 들어갈 때 정문은 여긴데 이 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문에다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트는 서비스를 하는 측에서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80번 같은 경우는 누구든 그냥 80번 포트라는 것은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고 하는 그때 사용되는 포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고 만약에 서버가 다른 포트를 쓴다면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링크를 딱 누르면 링크도 동작하죠.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기본 서비스 폴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 HTML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꺽쇠가루가 태그다. 그리고 태그는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굉장히 많다. A 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하면 링크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여러 문서들을 연결 지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서는 결국 웹 서버가 서비스 하는 데 사용될 문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일반적으로는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해당 파일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하면 서버는 해당하는 파일을 응답해 줄 뿐이다. 그러면 응답받은 HTML 문서의 내용을 해석해서 바디의 내용을 그려준다. 이게 HTML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어떤 태그를 썼을 때 사용자 화면에 어떤 게 보여지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그냥 재밌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이브 서버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파치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문서만 열어보면서 확인해 봐도 되고 만약에 서버를 안 쓰실 거라면 작업 폴더를 굳이 이렇게 열어놓고 얘를 더블 클릭해가면서 열어보기가 불편하니까 그것도 자동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 오픈 인 브라우저라고 하는 또 확장이 있어요. 오픈 인 브라우저. 요걸 이용하면 작업 폴더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오픈 인 디폴트 브라우저 또는 오픈 인 아더 브라우저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단축키 있죠? Alt B, Shift Alt B도 있고요. 기본 브라우저로 열어보겠다. 그럼 Alt B 하면 기본 브라우저로 해당하는 파일의 내용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굳이 이 작업하고 있는 폴더 열어서
코드 수정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새로 고침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요 정도 가지고 놀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 W3 Schools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HTML 코드를 설명해주는 여러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해외 사이트고 오래된 좀 전통적인 사이트여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종종 많이 공부하러 가는 데가 많이 검색이 되는 곳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PCP School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학원인 것 같고요. 여기도 뭐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HTML 선택해서 보면 여기 이제 한글로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얘를 보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요. HTML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쭉 해서 설명들이 막 나와요. 이런 거 잘 정리해 두면 이게 결국 HTML 책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서 굳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널리고 널렸어요. HTML은. 근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을 갖고 실행하는 것까진 좋은데 얘들 가지고 뭐 할 건지, 왜 HTML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처음에 잡아드리면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 사이트나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해봐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기본 태그, 제목, 단락 이런 류의 태그들이 있어요. 제목 태그, 단락 태그, 그 다음에 테이블, 목록, 그 다음 시멘틱. 시멘틱도 사실은 지금은 필요 없고 제목, 단락, 목록, 테이블, 그 다음에 폼. HTML 코드를 그냥 막 작성하고 놀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웹 디자인, 웹 퍼블리싱, 뭐 프론트엔드 이런 쪽의 공부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면 대부분의 코드들을 다 한 번씩 사용해 보면서 실제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동적인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단순히 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목을 나타내거나 단락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목록 그리고 테이블 표예요. 테이블은 표 형태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을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폼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질 때 저런 요소들이 블록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고 인라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셔도 뭐 JSP를 공부하거나 장고를 하거나 백엔드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HTML을 공부하는 거라면 HTML 코드가 가지는 목적 그리고 요 정도의 흐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트를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HTML 태그들을 여러 가지 써보시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 테스트해 나가시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 번씩 체험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팅입니다.